LG 하나 한국 시리즈 대격돌. 하나가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랐는데요. 두 팀이 이렇게 만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KBO 리그 44년 역사에서 LG 하나가 포스트잇 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먼저 LG가 1, 2차전 잠실에서 승리를 가지고 갔는데요. 기자님께서 또 잠실에서 지금 넘어오셨잖아요. 네. 분위기 어땠나요? 오늘 제가 이제 주차가 좀 힘들어서 좀 일찍 갔거든요. 1시 정도인데도 관중들 줄 서 있고 하나 팬들이 엄청 많이 와갖고 딱 경기장을 절반은 한화, 절반은 LG 이렇게 딱 채우더라고요. 양 팀 이게 재밌었고 또 앰프 얘기가 좀 나왔어요. 하나 쪽 앰프가 좀 더 컸다. 1차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앰프를 놓고 좀 신경전. 오늘은 제가 있었을 때 LG 쪽 앰프가 좀 더 컸던 걸로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러면 또 양 팀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님?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 쪽 분위기가 좀 더 밝았고 LG는 뭔가 차분하게 웅크려서 이제 기다리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2차전은 어제 승리를 하고 나니 양팀 벤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좀 LG가 좀 확 이제 달아올라 있는 상태고 하나가 좀 이렇게 좀 진중하게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내용 조금 살펴보면요. LG는 사실 한 달이나 쉬었는데도 타격감이 떨어진 느낌이 안 들었잖아요.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가을 경기 그리고 한국 시리즈 경험이 있고 우승을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그런지 그때 했던 루틴대로 잘 준비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LG가 1차전, 2차전 다 대승했잖아요. 네. 저는 되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LG가 준비를 정말 잘했습니다. LG는 배팅 기계로 160km에 맞춰놓은 배팅 기계를 투수판보다 좀 더 앞에 배치를 했고 공 대신 좀 맞아도 되는 고무공으로 했는데 일단 첫날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봐라. 160km에 이 눈을 맞춰놓고 이제 청백전도 15, 16, 19, 22일 이렇게 했는데 22일 경기부터 타격감이 쫙 올라가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G는 한번 우승을 하고 나서 여유와 좀 이런 게 긴장이 좀 가라앉고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게 1, 2차전 타격도 이렇게 덩달아 잘 터진 것 같습니다.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다들 타선에서 좀 어떤 선수가 눈에 띄셨나요? 저는 뭐 문보경 선수. 문보경 선수 뭐 시즌 막판에 엄청 안 좋았었잖아요. 안 좋았었는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가장 좋았을 때 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3주간의 시간이면 충분히 리셋할 수 있어요. 리셋할 수 있고 본인이 좋았을 때를 돌아가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네. 단장님은 어떤 선수가 눈에 저는 띄셨어요? 박동원 선수가 2차전에서 홈런. 4대 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홈런도 중요했지만 그 앞에 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무사 만루에서 타석에 들어서서 좌중간 2루타. 그게 컸어요. 사실 무사 만루에서 첫 타자가 득점을 못하면 뒷타자들이 좀 말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아주 쉽게 점수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역전을 시킨 게 비기닝 만든 게 좀 컸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 투런 홈런도 컸지만 저는 이게 더 크게 보였어요. 박동원 선수 말씀했는데 저는 같은 박혜민 선수. 아. 2차전에서 활약, 뭐 타선에서 활약은 좀 그랬지만 1차전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본인도 놀라는 이 홈런을 날렸고 또 경기 시작할 때 이제 좋은 수비로 분위기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박혜민 선수가 역시 한화전에는 악마다. 이게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반대로 이 선수는 조금 아쉬웠다는 선수도 있을까요? 어디 LG 팀이요? 네. LG에서 아쉬웠던 선수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스틴 선수가 조금은 뭐 덤비는 경향이 조금 있었는데 마지막에 2차전 마지막에 가서는 볼넷을 골라 나가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지환 선수의 실책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저는 LG 선수들이 하는 걸 봤을 때 그냥 텐션은 올라가 있지만 그냥 평상시 시즌을 하듯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느낌? 그냥 제일 본인들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가장 좋죠. 베스트죠. 그쵸? 네, 자기들이 왜 우리가 1등이었는지 그냥 보여주는 그런 느낌? 근데 사실 하나 같은 경우도 타격감이 나쁘지는 않았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도 타격감이 좋았어요. 근데 요소 때마다 빅 찬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7대 5로 뭐 따라가고 있는 중에 뭐 2, 3 만루 상황에서 노주현 선수 같은 경우에 거기서 하나를 딱 쳐주면 경기 상황 자체가 아예 뒤바뀌는 상황이거든요. 흐름 자체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아쉽게 물러난 점이 조금 아쉽지. 그냥 타격 뭐 페이스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조금 덤비는 느낌? 그리고 사실 노시안 선수가 송구가 좋은 선수잖아요. 근데 1차전, 2차전 다 좀 악송구가 2번 나온 거는 이거는 조금 체력 문제인가 싶은. 그냥 그렇게 할 선수가 아닌데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5차전까지 치렀잖아요. 그러면 그 데미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 느낌. 5경기만으로도. 네, 저는 5경기도 커요. 네, 그렇지 않나요? 체력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삼성의 이재현 선수가 뒤로 가면 갈수록 네. 현저히 떨어지는 게 보였잖아요. 그리고 김용우 선수는 끝까지 마지막 경기 정도에만 이제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걸 느낄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가진 선수들의 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없다. 노시안 선수도 진짜 2경기 연속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 거는 정규 시즌에 없던 장면이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나. 집중력이든 체력이든. 네. 노시안 선수는 또 뭐 송구 실책도 있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미스. 홍창기 선수가 홈으로 들어올 때였나요? 그때 이제 주자를 충분히 미끄러졌는데 그러니까 앞만 이제 뒤만 보고 있었던 거죠, 공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LG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짜 잘 짜여진 조직력의 수비까지 뭔가 탄탄한 느낌을 줬는데 하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올 시즌 LG 얘기하면 항상 단장님께서 신민재 선수 칭찬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수비. 신민재 선수는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이 선수가 육성 선수로 입단해갖고 2차 드래프트로 LG로 간 선수인데 원래 영경혁 감독 부임하기 전에는 뭐 대주자 정도의 선수였는데 영경혁 감독과 함께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느낌의 선수. 진짜 이번 2차전 때도 리베라토가 쳤을 때 저는 텍사스 안타라고 봤거든요. 그걸 또 잡더라고요. 그거 빠졌으면 하나로 분위기가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이 선수가 정말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고 느끼는 점은 그 이후에 후속 동작이 상당히 빨랐어요. 네. 잡고 난 뒤에 본인이 이렇게 바스켓 캐치를 했을 때 3루 주자는 어떻게 반응을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수비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영향들은 사실 저는 오지환 선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지환 선수가 내야에서 그런 리더이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생각들을 이미 이전부터 자꾸 하면서 경기를 자꾸 해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양 팀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1차전에서 좀 분명하게 대비가 됐는데 6회 초 6회 말 똑같은 상황인데 1사 3루에서 한화는 점수가 안 났고 LG는 점수가 났잖아요. 이 컨택 플레이라고 하는 그 플레이인데 무사 2루에서 이제 최재훈 선수가 번트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후속 타자가 외야 플라이를 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번트를 된 거잖아요. 노시안이든 최은성이든 그런 타자였으면 번트를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도현은 그런 느낌을 주는 타자는 아니잖아요. 가능성을 보고 번트를 대야 되는데 왜냐하면 최재훈은 컨택이 좋잖아요. 선구안 좋고 컨택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번트를 안 돼도 진루타를 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번트 됐으면 뒷타자가 성공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약간 결과론이긴 한데 근데 반대로 그 LG 같은 경우는 그 오스틴이 이제 그 1사 3루에서 3루 땅볼 되게 잘 만든 타구인데 노시안 선수가 잡고 거기서 신민재가 그 컨택 플레이를 했죠. 정확히 던졌으면 아웃이긴 했는데 그게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양 팀이. 우리가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2차전에서 양 팀 말루 찬스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한 번은 이제 박동원 선수가 이제 첫 타자로 풀어내면서 이제 다득점에 성공을 했었고 두 번째는 김범수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부터 좌타자를 상대로 커브를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그 커브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문보경 선수가 들어와서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노려쳤습니다. 네. 그 노렸다는 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보면 어느 정도는 느껴지죠. 그 공이 그 뒤에서 돌아 들어오는데 타자가 놀라지 않고 공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왼손 대 왼손인데 김범수 선수 커브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돌아 들어오는 편인데 이 커브를 치려고 타이밍 맞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한 방이 사실상 KO 펀치를 날린 거예요. 어찌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시안 선수가 김진성 선수에게 되게 강했어요. 강했는데 그 상황에서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도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양 팀의 승패를 갈랐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 때는 찬스에서 강한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한국 시리즈는 부담감이 좀 더 많이 들어서 다른 모습일까요? 오히려 한국 시리즈가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는 뭐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본인이 2등을 했는데 거기서 떨어진다는 거는 솔직히 실패잖아요. 근데 일단 한국 시리즈 무대에 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어찌됐든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쳐서 어찌됐든 동점을 만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는 사실 믿었던 선발진이 무너진 게 제일 뼈아플 것 같은데 이제 류현진 선수, 문동주 선수 투구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문동주 선수는 좀 힘이 빠진 느낌이 없지 않아 보였었고 유현진 선수는 제 느낌인데 유현진 선수도 그렇고 임창규 선수도 그렇고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아, 그래서 이 두 선수들이 손이 되게 많이 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두 선수들은 제구력으로 어찌됐든 뭔가를 하는데 실수가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여져요. 오늘 날씨가, 사실 경기 전에 두 감독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가 변수가 될 것이다. 오. 영경혁 감독은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 최대의 변수는 날씨입니다. 날씨다. 와. 라고 했고 김경문 감독도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근데 다만 두 사령탑은 날씨가 타자들이 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결과는 투수들에게 좀 특히 선발 투수들에게 좀 악재가 된 이런 모습. 제가 알기로는 야수들은 핫팩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아, 투수는 그래요? 못 쓸 거예요 아마. 예, 손끝이 되게 저릴 거예요. 갑자기 추워지면 이게 심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문동주 선수를 다시 이번 시리즈에 선발로 돌렸잖아요. 네. 이 결정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선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찌됐든. 이게 준 플레이오프는 이제 5전 3선승인데 한국 시리즈는 7전 4선승이잖아요. 단기전 치고는 좀 길게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발을 4명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동주를 선발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보면은 연투가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문동주 선수가 처음에 이제 그 던질 때는 2이닝을 퍼펙트로 막았잖아요. 162를 던지면서 그 다음 경기 1차전을 놓고 봐도 구위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유형이면 불펜을 쓰기에는 한 경기만 쓸 수 없잖아요. 문동주를. 연투를 할 수 있었는데 연투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 선발로 썼어야 되는 게 맞다. 길게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기자들끼리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동주를 불펜으로 썼을 때 많아봤자 1승 정도다. 7차전 중에 7차전까지 간다고 했을 때 결국 문동주를 뭐 1, 4 그리고 마지막에 뭐 상황이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세 번의 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문동주 선수가 1차전에 최고 구속 194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발이니까 분배를 해서 던져서 그런 거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구위가 계속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는 좀 눈에 띄는 결과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기점이 그 3차전이었던 것 같아요. 3차전에 문동주 선수는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끝까지 다 끌어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결과론적인 거긴 한데 플레이오프 5차전 때 폰세 와이스 선수를 다 써버린 게 하나로서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점차가 나긴 했지만 4차전을 돌이켜보면 4점 차인데도 한순간에 그렇게 뒤집어지는 게 그 가을 야구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와이 선수가 던지고 있을 때 리베라토 선수가 실책한 건 아시죠? 문현빈 선수랑 이렇게. 근데 와이 선수가 마운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투수가 위에 올라와 있을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 불펜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믿을 만한 그 성적을 보여준 선수가 딱하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찌됐든 5차전을 이기고 올라왔으니까 저는 그거는 거기서 그냥 끝났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근데 좀 보는 시선이 다른 게 오. 이 김경문 감독이 이제 이날 경기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외국인 선수를 경기를 외주지겠다고 했어요. 김경문 감독의 그간 인터뷰나 포스트 시즌에 특히 보면 본인이 한 말은 본인이 거의 다 지키세요. 네, 그거에 좀 하지 않았냐. 왜냐면 7대1 상황에서는 오케이
점수가 더 날 수도 있고 야구가 어떻게 던질 줄 모르니까. 근데 8회 같은 경우에도 추가점을 내면서 11대 2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6회 또 점수도 났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두 이닝을 어떻게 보면 개비지 이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선수를 올려서 이걸 할 필요가 있었나? 아니면 좀 와이스를 좀 아껴서 뒤에 한국 시리즈에 좀 빨리 붙이던지.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저는 이제 관찰점인 시점, 기자적인 시점에서 보면 그런 게 좀 눈에 띕니다. 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먼저 하셔갖고 그게 또 이슈가 되고 이런 게 좀 너무 많아요. 감독님이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엄상드백 선수의 질문 나왔을 때도 그거를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하죠. 이 멘트 하나가 이제 확대 재생산이 또 돼버렸고 김서현 선수를 5차전 마무리로 쓰겠습니다. 그 뭐 얘기는 이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본인이 하셨어요. 예. 그렇게 그냥 하는데 갑자기?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감독은 아니지만 와이스 선수를 만약에 이제 2명을 쓰겠습니다 하면 폰세 선수하고 와인드 선수가 뭐 대기합니다 정도인데 두 선수로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를 굳이 경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구는 감독이 하고 하지만 이런 뭐 인터뷰 과정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아쉬운 선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단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비싼 생각인데요. 이게 포스트 시즌은 이 변칙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원칙대로 할 수 없는데 굳이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말도 하시고. 근데 김경 감독이 뭐 영경혁 감독처럼 막 길게 설명하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분이 뭐 그런 말을 짧게 그냥-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감독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 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폰세 와이스를 2명 쓰겠다 하지만 경기 중에 상황 바뀌면 바뀌는 거죠. 뭐 그걸 왜 굳이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이 포스트 시즌은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팬들이 원하는 야구죠. 그리고 저는 뭐 정우주 선수가 이제 포스트 지금 한국 시리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 때 문동주 선수 역할을 맡길 네. 때 다 쥐는 상황 그리고 또 나와서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이러면 확실한 상수라고 좀 보여졌던 정우주 선수가 또 씩씩하게 잘 던졌었고 근데 이 상수가 지워지는 느낌? 이런 것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나쁜 결과가 그냥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전 이것도 큰 향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시즌 동안은 불펜 활약이 괜찮았는데 이번엔 좀 아쉬웠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플레이오프 치르고 올라오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지.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 경기를 잡는 경기에서는 사실 문동주 선수가 다 던졌거든요. 아니면 와이즈 선수가 뒤에 와서 다 던졌었고 선발을 네. 땡겨서. 다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렇고 과연 선발이 잘 던지고 이기고 있는 순간에 필승조가 누가 올라올까 그러면 저는 아직 물음표예요. 누가 올라올지 사실 모르겠어요. 김범수 선수가 굉장히 잘 던져서 김범수 선수가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었는데 오늘 또 결과가 조금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도 누가 올라올지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무너지지 않았나. 사실 김서현 선수는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부터 변수였잖아요. 네. 사실 누가 봐도 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플랜 B, 플랜 C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없었을 리는 없거든요. 지금 김광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레이오프 이긴 3경기가 문동주 2이닝, 뭐 문동주 4이닝, 와이스 4이닝 이런 식으로 네. 선발이 6이닝 던지고 7회 한 이닝, 8회 한 이닝, 9회 한 이닝 필승조가 딱딱딱 던지는 패턴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저는 그게 4차전이었다고 네. 생각을 해요. 4차전에 그 플랜대로 갔는데 그게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야 이제 누가 던지지라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 이제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도 지금 하는 불펜은 시즌 정규리그에 보여줬던 이런 불펜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지금 운영이 어찌됐든. 다 꼬여버렸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 와중에 위안이 되는 게 있다면 김서현 선수가 1차전에서 이제 무실점으로 잘 막았잖아요. 근데 1차전에서 한타자만 상대를 한 거라고 이걸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플레이오프 4차전 때도 김서현 선수가 공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 디아즈하고 상대할 때 그게 좋았거든요. 김영웅하고 투나싱까지는 좋았어요. 네. 그 세 번째 공이 홈런을 맞은 거지 이 투스트라이크까지는 디아즈하고 김영웅까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오스틴하고 이제 그건 경기가 기운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타자라 갖고 김선이 좋아서 앞으로 마무리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김경문 감독은 지금 김서현의 구위는 괜찮다고 계속 여러 번 강조해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결국 김서현이 가장 뒷문에 그리고 마지막 투수로 나가야지 하나가 안정감 있는 불펜진이 된다라는 생각을 김경문 감독은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서현 선수가 아마 리드 상황이고 세이브 상황이 오면 마무리는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번엔 LG인데요. LG 같은 경우는 2차전 잡긴 했지만 임창규 선수가 좀 또 아쉬운 모습 보였잖아요. 경기 후에 연경원 감독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안 좋을 때 하는 변칙 볼 배합을 하다가 좀 결과가 나빴다. 하지만 3.2인 1인 끌어주면서 그래도 불펜에 계산서게 했다. 이렇게 짧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게 좀 많이 당긴 것 같아요. 보면은 연결 감독은 오늘 2차전 끝나고 승장 인터뷰 되게 약간 좀 흥분한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럼 경기 도중에 약간 조금씩 잡히는 모습에서는 연경원 감독은 더 가서 딱 보시면 네. 투구의 유입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박수가 있습니다. 네. 요박수 나오면 요거는 연경원 감독 여유가 있다. 아, 잘 보시면 경기가 잘 풀릴 거 할 때는 진짜 이 손을 잡혀서 특유의 이 박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LG 같은 경우는 치리노스 선수가 이제 변수인 것 같은데 감 증세 좀 어떤가요? 2차전을 이제 앞두고도 이 치리노스 선수의 몸 상태가 취재진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3차전은 오늘 한 번 더 보겠다라고 이렇게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진이 4차전도 못 나올 몸 상태인가요? 라고 했을 때 영경 감독이 4차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경 감독은 지금 이제 여유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치리노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이번 시리즈를 이렇게 확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 상태가 아주 좋으면 넣겠다라는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게 영경혁 감독의 설명이었습니다. 단장님 보시기에는 LG 마운드 지금 불펜은 어떤가요? 2년 전에 H 불펜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참 나오는 투수마다 필승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못 미치고 선발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LG의 불펜 지금 이 상황에서 운용은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불안했거든요. 불안했는데 타격이 폭발해갖고 그게 지금 이게 묻히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인데 오늘도 사실 김영우 선수도 그 좋았을 때 모습은 아니잖아요. 김진성 선수가 어제 오늘 잘 맞긴 했는데 조금 불안했거든요. 근데 송승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요. 예, 송승기가 괜찮았고 결국에는 LG 좀 양팀 다 잘 모르겠다. 불안해요. 사실. 근데 사실 지금 호화롭죠. 제가 봤을 때는 LG 상황이 조금 더 호화롭다고 봅니다. 호화롭다. 호화롭다는 거. 호화롭다. 조금 더 좀 더 양이 쓸 많죠. 수 있는. 네, 양도 양이. 많고. 근데 저는 그렇게 사실은 보여요. 3주를 쉬고 나온 팀이기 때문에 불펜이 되게 강할 줄 알았어요. 아, 그걸 생각하면 또 구위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이 정도 해주면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근데 그만큼 LG 불펜에 김영우 선수 하나 빼고는 완벽한 구위형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것 같고 어찌됐든 그래도 좀 넘쳐난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러니까 많이 이게 좋아 보여요. 이번 포스트 시즌 보면 가을 야구는 마운드 싸움이다 이런 말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번 시리즈는 예상을 모두 빗나가고 혼돈의 혼돈. 대혼돈의 카오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측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이제 그냥 빠질 입을 것 다물려고요. 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네. 이게. 그런 이번 상황인 것 시리즈 같아요. 뭐 플레이오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올해 가을 야구가 예측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올해 가을 야구는 진짜 어렵습니다. 네, 이 중심에는 삼성 라이온스가 있다. 진짜.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중심에 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네. 이 중심에는 류방꿀이 있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시리즈 관전 포인트 그리고 키플레이어 한 선수씩 꼽아볼까요? 어찌 됐든 이제 하나는 마운드. 저는 마운드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LG는 이제 정규 시즌 왜 우리가 1등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2등을 했는지의 그 모습만 보여줘도 시리즈 자체가 재밌게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승산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이미 너무 크게 데미지를 입은 상태다. 그럼 거기서 좀 해줘야 될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폰세 와이스 선수가 이제 제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중간에서 불펜에서 필승조를 활약했던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상 좀 돌파구가 없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 두 분 의견도 들어볼까요? 뭐 비슷한데 양팀 다 외국인 투수가 키를 쥐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폰세하고 와이스의 그런 투지 있잖아요. 파이팅이 역대급 같아요. 그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두 선수가 막 봤어요. 포효하는 그 네. 장면은 와 진짜 외국인 선수가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한화가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온 거는 두 선수의 역할이 컸잖아요. 지금 사실 뭐 불펜에서 어떤 걸 기대하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결국에는 폰세하고 와이스가 한 7이닝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7이닝 이상 던져서 거기서 이제 이 선수들이 진짜 그 정규 시즌 한창 좋았을 때 그런 극강 모드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LG 타선이 진짜 불이 붙었잖아요. 네네. 버틸 수 있을까요?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버텨야 이게 된다. 다른 방법이 별로 지금 비슷하시네요. 상황에서 근데 폰세 와이스 선수라면 버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많은 이닝을 끌어줘야 뒤에서 그래야만 어찌됐든 한다. 있지 않을까. 폰세 와이스가 6이닝까지만 던지면 누가 나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이닝은 던져야 이기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타선 터지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단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한 4실점 정도로 보고 최대 맥시멈. 그러니까 7회까지 4실점 정도만 해라. 그때는 뭐 타자들이 이제 분발해서 거기서 해줘야 되는 것 같고, 그 점더블 나올 것 같고. 지금 LG도 마찬가지로 그 외국인 투수 시리노스가 아까 이제 2차전 끝나고 연결 감독이 3차전 그 선발 투수를 얘기를 안 했어요. 시리노스 선수 아니면은 선지용 선수 아니겠습니까? 반반이다. 그렇죠. 보통 그 연결 감독 스타일이면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마 3차전은 손재영으로 정해졌을 것 같고요. 4차전은 치리노스인데 밤이 혹시 이제 그러면 뭐 좀 변칙 가능성도 있겠죠. 토로스트 선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1회 초에 되게 좀 불안하게 봤거든요. 던지는 거를. 그러니까 문현빈 타구가 이제 박혜민 선수가 그 못 잡았으면 어땠을까?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토로스트가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되게 불안하게 봤어요. 1회 초. 그걸 아마 못 잡았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공이 1회 초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KBO 리그에서 선발 투수 뭐 폰세 와이스 뭐 앤더슨 정도 빼고는 다 타자들이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즌에서 이제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는 알 이제 수 저는, 없다. 다 물음표.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저는 남은 시리즈는 이 좀 약간 베테랑 타자들 최은성 선수, 오지환 선수가 지금 둘 다 좀 부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결 감독이 1차전 시작할 때 박동원, 김현수, 오지환이 타격감이 가장 좋다고 했어요. 근데 둘은 지금 좋잖아요. 나머지 두 선수. 오지환 선수가 이제 좀 터져야 된다. 그리고 최은성 선수 지금 3번, 4번 뭐 상위 타신 좋은데 지금 최은성 선수에서 좀 흐름이 좀 끊기는 모습인데 최은성 선수가 분발했는데 이 두 베테랑 한때는 그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이 베테랑 타자들이 남은 시리즈 키가 되지 않을까. 베테랑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테랑은 때가 되면 다 해준다. 잘해 묵은지 해줄 같은 수 있다. 사람들이다. 묵으면 묵을수록 잘한다. 근데 더 늦지 않아야 된다. 더 늦으면 큰일 난다. 네.